여러분은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치료를 시도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두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환자분 스스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전 디프레스 돼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고자 하는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치료 방법이든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첫 번째 대응은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세팅시켜 놓아야 하고요. 두 번째 대응 순서는 암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의사보다 더 포괄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암을 제일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암 환자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라는 각오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의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까지 해왔던 음식 및 생활 패턴을 싹 다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의 생활 패턴이 암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자연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암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기술을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주로 1기에서 4기까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 1기는 주로 암 종양이 한 군데에 얌전히 있는 상태, 거의 파고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암 2기는 암이 여러 구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암 3기는 멀리 전이되진 않았지만 수술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암 4기는 암이 멀리까지 전이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암 1기나 2기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받는 것이 수술 후에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 3기나 4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의 성질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10여 년간 한 곳에서 운집을 해서 10억 개 정도가 축적이 되면 1cm짜리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MRI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아직 10억 개가 쌓여지지 않은 군소 암덩이들이 주위에서 막 더 자라고 있을 거잖아요. 제일 큰 암덩어리가 대장 역할을 하는데 그 암세포 안에는 두 가지 성질의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체 성장과 분열을 위한 성장 호르몬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위에 있는 군소 암덩어리들이 자기보다 더 커지지 않게 억압하는 이 억압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역할을 하는 제일 큰 암덩어리를 수술로 제거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군소 암덩어리들이 대장이 되려고 평소보다 막 더 적극적으로 분열을 하고 성장하려고 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암 3기나 4기에는 이미 사이즈가 커진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후에 나머지 군소 암덩어리들이 급속히 번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항암 수술 후에도 통증이나 감염, 발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작용이 심한 각종 항암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항암화학요법은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분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학약물을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를 놓거나 경구 투여하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빠른 성장을 하는 세포를 죽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상세포 또한 암세포와 같이 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 시에 암세포보다는 덜하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정상세포 중에서도 빨리 분열 증식하는 세포가 있는데 즉 골수에서 형성된 혈액세포,
구강을 포함한 위장관의 상피세포, 머리카락 세포, 그리고 정자, 난자를 만들어내는 생식세포 등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요법 후에 빈혈이 오고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감소를 하고 입안도 헐고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올 수 있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생식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고 우울증이나 불면 등의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다음 치료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X선이나 감마선, 전자선, 양성자선 등의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종양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것을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방사선을 외부 장치로부터 조사하거나 암세포 주변에 배치된 방사능 물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강 궤양이나 식도염, 체력 저하, 피부 박리, 림프 부종 같은 부작용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역요법입니다. 면역세포를 배양한 후에 인체 내에 주입시키는 방법인데 오히려 면역체계에 문란이 오는 자가면역질환이나 장내 염증, 저혈압, 발열,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적치료제입니다. 암세포가 생장 증식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약제입니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표적치료제는 암세포만 작용을 하니까 부작용은 줄었지만 암세포에 내성이 생겨서 재발을 하게 되면 항암제가 듣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설사, 고혈압, 피로, 손톱, 발톱의 변화, 피부 발진, 장 천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그 양방병원에서 시행되는 치료들은 모두 암세포를 죽이려고만 하는 공격적인 강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왜 한약치료와 침치료 등의 자연치료들은 어떨까요? 이 자연치료들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환자의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양방병원에서 암수술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한방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항암 화학약의 독성을 완화시켜서 각종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더러 면역력이 증진되면서 항암 효과를 높임으로써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방, 양방 통합치료에 대한 수많은 임상 실험 논문과 한방, 양방 이 동시치료에 대한 좋은 예후와 치료 결과들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활기차게 논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 진단을 받았다면 양의사와 자연치료 한의사를 만나서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환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반적인 협동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암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암세포가 더 이상 인체 내에서 생장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몸 상태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몸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하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치료 한의사 제이슨 오였습니다.